아닙니다. 하루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제가 왜 중학교 1학년 얘기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만 해도 벌써 늦습니다. 요즘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왜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 왜 숙제하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지? 왜 공부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루지? 왜 하루 종일 스마트만 보고 있지? 아침에는 잘못 일어납니다. 학교나 학원 갈 시간은 다건데 계속 누워 있습니다. 겨우 깨워서 보내면 집에 와서는 가방도 제대로 안 풀고 바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 게임, 쇼츠, 릴스, 카톡. 조금만 쉬었다 한다고 했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밤이 됩니다. 엄마가 이제 말하죠. 숙제했어? 폰 그만 봐. 씻어야지. 내일 학교 가야지. 도대체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아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서 할게. 조금 있다가.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나도 힘들어. 이런 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싸움이 됩니다. 엄마는 아이 방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우리 아이가 원래 이렇게 게으른 아이였나? 이러다 중학교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학원을 더 보내야 되나? 스마트폰을 확 뺏어야 하나?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게으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먼저 의지를 봅니다. 왜 의지가 없지? 왜 노력을 안 하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하지만 아이의 하루를 자세히 보면 의지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이 무너졌고요. 일어나는 시간이 무너졌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걸 참고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에게 공부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또는 공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단순히 책상에 앉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참을성이 필요하고 몸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고 학교 다녀와서 다시 스마트폰을 보고 몸은 피곤하고 머리는 자극에 지쳐있고 책은 재미없고 문제는 어렵고 엄마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는 상태라면 아이를 진짜 공부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는 답답하죠? 아니 그냥 하면 되잖아. 책상에 앉으면 되잖아. 폰 노려오면 되잖아. 맞습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체가 이미 공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밤 12시에 잡니다. 아침 7시에 억지로 일어납니다. 학교에 갑니다. 수업 시간에는 멍해요.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쉬려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도파민 자극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책을 펴기가 싫어집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 답답하고 영어 지문을 보면 길어서 읽기 쉽고 조금 하다가 다시 폰을 봅니다. 밤이 됩니다. 숙제는 밀립니다. 엄마와 싸웁니다. 이제 기분이 나빠요. 또 기분 때문에 또 스마트폰을 보고 늦게 잡니다. 그러면 다음날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건 아이가 하루에 한 번 게으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구조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초등 저학년 때는 부모가 챙겨주면 어느 정도 갑니다. 이때 초, 5, 6, 중1은 이제 사춘기까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더 커지죠. 몸은 커지고 자기 생각은 강해지고 친구 영향은 커지고 스마트폰 사용은 늘어나고 부모는 점점 안 듣고 그러다 중학교 가면 과목이 많아지죠. 수행평가 챙겨야 되죠. 학습량은 3배가 되고 시험 부담 있고 친구에게 복잡해지고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분비는 더 심해지고 이제는 부모가 옆에서 챙기는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몇 개, 수학 문제 몇 개 더 푸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잡아야 될 것은 생활 태도, 자세와 아이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가정 밖에서 틀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정해진 기상시간, 정해진 생활 리듬, 스마트폰 제한, 운동, 독서, 공부, 방법, 자세, 태도, 왜 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 퓨처 아카데미 전환 캠퍼스의 존재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무너진 하루를 회복하는 거, 무너진 집중력을 회복하는 거, 무너진 공부 체력을 회복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훈련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지마, 스마트폰 하지마, 빨리 공부해, 마찰만 계속되죠. 왜 스마트폰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단절해야 되는지, 그거를 코치와 트레이너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애하고 마찰만 빚어주고 결과는 모자지간, 모녀지간만 망가지는 거죠. 근본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 말이 먹힐 시기가 아닙니다. 사춘기 때는.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악순환만 겪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엄마 뜻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저희 퓨처 아카데미 전환 캠퍼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